처음에는 텅텅 비어있던 사무실이지만 지금 1년이 안 되는 시간에서 가득 차고 사람 수의 일과 밀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공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고, 그래서 지금 1층이 이제 노래방이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노래방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모두 철거를 시키고 세 번째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 서비스 플랫폼 이사대학과 물류 서비스 플랫폼 합동 물류넷을 공동 경영하고 있는 한선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계기는, 저는 아끼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맞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는 써야 움직이는 사람이고 지속적으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를 일찍 알았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에 좀 집착을 했었고, 그때부터 하루에 6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전부 일에만 썼던 것 같아요. 처음엔 작은 방에서 시작했고, 그 방이 어느 정도 좁았냐면 직사각형의 방이었는데 책상 2개를 포개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뒤로 머리를 숙이면 두 머리가 부딪히는 이 정도의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이제 사실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없으니까 문을 열어둔 상태로 전화만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16시간은 전화를 돌렸고, 정말 여기저기 전화했던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 새벽 7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배차 업무를 했고요. 고객들이 원한 차량을 배정하는 그 업무를 했고, 2시부터 12시까지는 고객을 모객하는 그런 홍보 활동을 했고, 그리고 거래처들이랑 그런 대화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거의 우리들 둘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점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런 점들을 회의하고 지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거래처가 될 수 있는 목공소부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현재 기사님들, 저희 경쟁사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류 회사들, 그리고 광고 회사들, 커피나 바카스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남은 시간에는 제가 들어본 이야기들, 배운 내용들을 파트너랑 서로 공유하면서 시장 구조를 뜯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물류 서비스라는 거는 해야 되는데, 이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떤 바탕이 없으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루 종일 전화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지식을 얻는 것 같고 뭔가 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이게 돈이 될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물류 서비스를 한 이유도 이 산업이 조금 미개척됐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개척 시장이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가 열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알아가는 거에 초점을 두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우리가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부터는 그냥 전화에만 몰두를 했고요. 맨 처음에는 첫 달 72만 원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서 나누면 36만 원 정도 돈을 벌었는데, 누가 봐도 그 시간에 알바를 하자 이렇게 말할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 돈을 받았을 때 사실 최저 시급보다 굉장히 못 미치게 보이잖아요. 36만 원이라는 돈이 성공의 실마리로 보였고, 이 돈을 굉장히 값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시장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이 시장에서 뭔가를 해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아이템으로 이미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확장하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물어봤습니다. 전화를 16시간 동안 하면서도 남는 시간은 또 질문하고 서로 알아본 걸 정리해서 다시 맞춰보고, 그렇게 집요하게 시장 구조를 파고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질문에 되게 호의적이다.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꼭 한 명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확장했구나, 이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달을 버텼습니다. 자는 시간 그대로 6시간, 일하는 시간도 그대로 16시간 정도였는데 일하는 시급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구조를 찾는 시간들을 버티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0만원, 300만원을 벌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400만원 넘기면서 모든 것들에 여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어차피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더 버는 돈은 확장에 쓰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기를 돈 버는 구조를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 35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심적인 여유를 느끼는 사람이고요. 이제 목표는 더 아끼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면서 이 수입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확장하는 것. 그 일에서 나오는 돈을 나누는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하던 실무를 좀 쪼개고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 반복됐던 그런 일들을 전부 자동화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지? 그래서 저희만의 CRM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비효율적으로 진행됐던 모든 일들을 다 그쪽에 프로그래머화를 해서 그거를 구조화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상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장시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작은 여유의 시간들은 전부 다시 구조를 다듬는 데 썼고요.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리스크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구조라면 최소 10명쯤은 일이 부족하지 않게 일을 시킬 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원 10명이 일하는 회사를 먼저 머릿속에 설계해 놓고 현실에서 12 사업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5명에서 10명으로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 교육이 아니라 제가 가르쳤던 사람이 또 가르치는 그 방식을 택해야했고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제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자리에서 이 정도의 직위로 다른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리더십 교육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조금 리더로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고 매출을 만드는 방식까지는 어느 정도 다 갖춰놨기 때문에 사실상 돈은 잘 벌릴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설과 환경이 그에 맞지 않게 너무 열악했던 거죠. 회사의 시설이나 형태는 아직 너무 초라한데 10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간다 라고 말로는 우리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무실은 너무 좁고 낡고 없어 보이고 팀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 회사가 커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회사의 형태를 갖춰야 될 때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둔 자본금을 꺼내서 제대로 된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회사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직원이 10명을 넘어서부터 혼자서 모든 일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일에 쓰여야 할 에너지가 짜잘한 관리에 계속 소모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구나.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모든 일에는 스윗 스팟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딱 그 인원이었을 때 가장 리스크가 적고 마진이 높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우리 사업의 첫 번째 스윗 스팟은 직원 1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계기로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진짜 성장을 올인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키우다 보니 지금은 35명 정도의 구성원이 함께 회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이 또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처음에는 텅텅 비어있던 사무실이지만 지금 1년이 안 되는 시간에서 가득 차고 사람 수의 일과 밀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공간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고 그래서 지금 1층이 이제 노래방이 있었던 건물이었는데 노래방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모두 철거를 시키고 세 번째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이 문턱이 회사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힘든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50명대에서 아마 주변 문턱이 한번 올 것 같고 6, 70명이 됐을 때는 조금 스윗스팟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회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었고 오히려 빚만 있었는데 지금 회사의 대표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제 자랑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저보다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용기만 있었고 사실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돼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리스크라고 할 게 없는 게 저희가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맨땅에 헤딩하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위기라고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계속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처럼 위기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어도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분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회피적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해보면 그렇게까지 리스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쉬었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어떤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보다는 조금 더 도전하고 낮은 리스크니까 이때 테이킹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한번 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용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